판사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관련 수사가 그렇게나 지연되고 있는데 연기되는 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판사들도 10만원이 맞냐고 물을 정도로 검사의 억지가 느껴지는 그 사건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결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초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마쳤고 13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결론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결론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심 공판 이후 지난달 30일 검찰이 재판부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했고 김 씨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씨는 22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이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 객관적 증거도 없다라며 김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사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 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로 확인된 김 씨의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지만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대범죄자들한테는 사망권을 주려 하는 정부인데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오롯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죠. 대통령의 국회 법안 거부권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 권한에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당장 용산에서는 불쾌한 반응이 나오는데 당연한 수순입니다. 1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에 김 전 지사 사면을 결정할 때 복권까지도 전제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고유 권한에 대해 여당 대표가 왜 흔드나 왈가왈부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경수 사면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을 표했을 때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다면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즉, 한 대표는 용산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반대 의사표명을 감행했다는 게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동훈은 왜 선을 넘으면서까지 용산과 대통령을 긁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여당 대표가 공개 반대했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한 대표에겐 그것조차 약합니다. 김경수 복권 반대 이유가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한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 국정농단 주범들을 사면 건의하고 선거 때 박근혜를 찾아가 사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에 대해 정교하게 설명하겠지만 의미 없는 일입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법기술의 관점보다 정치적 일관성에 대해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대표가 왜 대통령의 권한에 정면 도전하는지 유권자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친윤계에서는 대통령 권한에 도전한다는 건 본인이 대통령급이라는 얘기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사례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과 갈등봉합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왔음을 상징합니다. 애초에 갈등봉합 같은 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산과 여당은 다시 긴장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한 대표가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는 이유를 추론하자면 2가지 정도가 가장 논리적입니다. 첫째, 대통령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확립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각세우는 여당 대표의 이미지를 획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당 지지율이 상회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보수 정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례입니다. 당시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 이명박의 세종시 시정안에 공개 반대하면서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확립했고 이후 당대표직을 접수하며 당 우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친윤계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대중 지지율을 앞세워 당권을 장악한 것도 박근혜 사례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째, 한 대표는 김경수 사면이 야권 분열칙이라는 친윤계 일각의 전략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가설입니다. 즉, 대통령이 추진하는 김경수 사면은 여권 결집과 야권 분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동훈 당대표 출마를 처음으로 공개 지지했던 친한 조혜진 전 의원은 김경수 사면을 하지아측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야권은 이재명 유일 대안체제이자 그를 제외하면 대안부재인 구조라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려 이재명만 사라지면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외통수 체제인데 이런 상황에 김 전 지사 복구는 야권 정권교체 가능성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용산이 김경수 사면이 한동훈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용산에 어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한 대표가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만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반대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에 반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만약 한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동의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한 대표도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당장 공수처는 한동훈 댓글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친윤계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제2의 드루킹 사건에 비유합니다. 한 대표는 일관되게 댓글팀은 없다고 부인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무슨 변수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고 실수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5천만 국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며 MB, 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 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하였기망정이지 사면 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럴 시간이었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최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만 연일 발생하는 정부라서 이런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지목했던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영석 이사장이 신임 관장으로 임명된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돌연 취소한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개관 이후 37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지율 하락 속에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궁금했는데 결국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하순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건데요. 자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민토가 変わることを示す。最もわかりやすい最初の一歩は、私が身を引くことであります。 특히 통일교와 연루된 문제, 자민당 내 파벌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 등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가 잇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에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한 명의 병졸로서 철저히 지지할 것이라며 이른바 백의종군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 신뢰 회복을 내걸고 파벌 해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지율은 20%대의 정권 퇴진 위기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여러 외교 상황과 과제 등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日韓関係の正常化を